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안대희, 낙마 이후 문창극을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습니다마는 역시 참극으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창극이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그 강연 동영상이 지금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남북 분단을 만들어 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남북 분단이 없었으면 남한도 공산화됐을 것이다. 심지어 우리 민족의 상징은 깨어는 거다. 깨어르고 자립심이 부족해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거다.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DNA다. 라는 얘기들. 일본이 있었기에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일제시대 때 병원도 생기고.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창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또 서울대 저널리즘의 이해인가 무슨 강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우리한테 사과할 필요가 없는 거다 라는 식의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해도 너무하지.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자라고 내세운 건지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 수준을 의심케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창극 서울대에서 석좌교수로 무슨 강의를 했다죠. 그러나 그 실상을 보면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문창극의 강의를 평가해 놓은 글을 보면요. 쓰레기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관악의 수치다. 이딴 인간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강의실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 언론학과와 사회과학대 나아가 서울대의 수치다. 이 수업은 가히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러니 무슨 언론 무슨 관련 단체에 이사장 되겠다고 지원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문창극 또다시 박근혜 인사 참극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문창극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홍원 총리 후임이 아니라 일본의 아베 총리 후임으로 인선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냐 하는 건 생각마저 듭니다. 아직 재산문제 검증 시작도 되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사상을 의심케 만드는 이런 광기 수준의 역사의식 친일 매국 발언 프레이드를 보니까 아무리 후화무치한 김기춘과 박근혜를 할지라도 문창극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쓰레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 관악의 수치, 이딴 인간을 서울대 강의실에 세웠다는 것 자체가 서울대의 수치다 라는 평가를 받는 이런 썩어 빠진 사고방식을 가진 일본 사람인지 일본 총리가 돼야 할지도 모를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총리 후임으로 낙점했다는 걸 보면은 참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야말로 문참극이라고 불러도 시원치 않을 문참극의 온누리교회 동영상 발언. 사실 국민TV 특종이기도 합니다. 국민TV에서 미리 그 동영상을 입수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기사화 했는데요. KBS가 마침 기란령 없는 KBS가 이 뉴스를 역시 취재해서 머리 뉴스를 올리는 바람에 저희 국민TV의 특종이 다소 빗바랜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 국민TV 어쩌녁 시청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노정면 앵커가 오프닝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뉴스 자체는 머리 뉴스로 헤드라인 뉴스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뉴스 중간에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인력 부족이었습니다. 좀 더 일찍 취재를 했더라면 하루쯤 전에 취재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어제 낮에부터 취재가 시작되는 바람에 그 방대한 동영상을 분석하느라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제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방송 뉴스는요, 분초를 다툽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상파를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방송되기 때문에 KBS, MBC, 9시 뉴스를 하는 KBS 그리고 JTBC와 경쟁은 사실상 못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지상파와를 똑같은 경쟁한다는 심정으로 뉴스 제작하고 있습니다. KBS, JTBC 많은 인력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종합예술로 그런 특정 보도를 내는 겁니다. 국민TV, 뉴스K 생긴 지 2달밖에 안 된 상황인데도 이런 뉴스를 취재했다는 그 자체 매우 의미 있고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특정 뉴스를 가장 먼저 보도하기 위해서는 수도 없이 많은 취재 인력과 수도 없이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조합원 여러분들이 사용료를 내주시고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다른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줘야만이 앞으로도 진정한 국민TV 뉴스K만의 특종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이명박식으로 얘기한다면 기자생활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사실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되는 이런 뉴스 게다가 인력 다른 곳에서는 몇백 명이 협력해서 만드는 그런 뉴스에 비해서 불과 30여 명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뉴스로 그동안 많은 단독 보도를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국민TV 후원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해 주십시오. 시작하기도 전에 조합원 가입해서 부탁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TV 조합원 되는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협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켰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광고 보고 국민TV로 문의 전화 오는 횟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조합원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문창극에 대해서 어제 저녁 9시 사실 KBS 뉴스를 보고 KBS가 뉴스를 하기 전에 예고를 먼저 했습니다. 아마 그걸 보고 신문들도 오늘 일면머리 기사를 결정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들은 이 문제에 대한 사설 못 썼는데요. 역시 블로그인 IM피터가 문창극 식민지배 동영상을 보니 더 기가 막히다는 분석 칼럼을 썼습니다. 오늘의 머리 칼럼으로 소개해드립니다. IM피터의 글 문창극 식민지배 동영상 원본을 보니 더 기가 막히다. 들어보시죠.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했던 동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에서 보도한 영상을 보면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뜻이 있는 거야. 너희들은 2조 500년 허송 세월을 보낸 민족이다. 너희들은 실현이 필요하다. 라며 조선의 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KBS 뉴스를 봤던 사람이라면 그의 말 자체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KBS 뉴스에 보도된 동영상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IM피터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온누리교회에서 했던 1시간 4분짜리 동영상 원본을 모두 봤습니다. 1시간이 넘는 그의 강연을 들으면서 과연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의 총리로 적합하냐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1시간 4분짜리 동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문창극 재산 문제만 없다면은 그 꼴통적인 사고야 일베에서도 칭찬하고 있듯이 박근혜가 고집을 버리지 않고 총리로 밀어붙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위안부 문제만 하더라도 당장 대한민국 총리가 되면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일본과 교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죄할 필요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그런 사람이 총리에 있다면 과연 일본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무슨 외교를 하겠습니까? 일본 총리가라면 몰라도 대한민국 총리로서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총리로 적합하는 물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IM피터가 유튜브에 올린 문창극 총리 후보자 특강 동영상은 1시간 4분짜리 동영상 중에서 주요 발언을 4분 25초로 편집한 영상입니다.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특강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에게 신세지고 이것이 우리 민족의 DNA. 조선 사람은 공산주의가 딱 맞다 체질상. 정부가 세금 걷고 나는 어떻게 하든 놀자. 돈 버는 사람은 우리 것을 착취했다. 저 사람 것을 빼서 우리가 먹자. 조선 사람의 피해는 오히려 공산주의가 맞다. 이조 말기 민족들의 피해는 공짜로 놀고 먹는 것이 몸에 박혀있다. 통일 한국을 주셨다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공산주의가 됐을 것이다. 우리 체질로 봤을 때 한국한테 온전한 독립을 주셨으면 공산화 됐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게으름, 죄 아직 깨끗하게 안 됐어. 분단이 됐으니 한국이 이 정도로 살게 됐다. 한국 정쟁은 미국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경제 발전은 일본만 다 따라가면 된다. 왜 요즘 자살이 많습니까? 대통령부터 다 죽습니까? 나라가 부패하고 정신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문명 국가들이 사회 근본을 기독교로 선택, 기독교 때문에 일반 백성도 높은 도덕성을. 문창극의 강연 내용을 보면은 철저한 월남 보수, 월남이라는 것은 베트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으로 넘어온 보수 기독교인의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문창극이 가진 개인의 신앙을 폄하할 생각도 필요도 없습니다. 이승만의 말을 인용해서 기독교가 세계 문명국가의 근본이 됐고 그로 인해 일반 백성도 높은 도덕성을 가졌다는 그의 말은 2014년 한국 기독교의 타락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그야말로 북한의 세습을 뺨치는 교회 세습, 그리고 수도 없는 교회의 부패, 교회에 있던 신도들의 헌금을 횡령하고 자기 새끼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 개신교계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무슨
길었기 때문에 세계 문명 국가의 근본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일반 백성도 높은 도덕성을 가지게 됐다는 그따위 이상만의 말을 인용할 자기나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문창극의 동영상을 놓고 서로 다른 역사의 관점과 시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동영상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시되 과연 그가 대한민국 총리로 과연 적합한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정말 대한민국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문창극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절로 드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도 문창극은 총리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역사란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연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현재의 부피를 주고 인류의 지도자들에게 겸손을 주게 되는 지식입니다. 국가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의 과거를 의식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대한 목표도 우리를 붕괴시키려는 외세에 대한 방패도 없이 표류하게 됩니다. 네, 역사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신과 자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부피를 주고 인류의 지도자에게 겸손을 주게 되는 그런 지식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를 보고 그리고 거기서 반성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 그 지도자의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문창극의 역사의식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친일, 친미적이고 그 어떤 우리의 수치스러운 과거, 그 어떤 우리의 그야말로 극복되어야 할 과거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시키면서 일본 지배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조선조 우리가 깨어르고 놀았기 때문에 우리 DNA에 박혀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우리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식의 썩어빠진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총리가 된다면 진짜 이거는요 전 세계 수치가 될 겁니다. 이건 안데이처럼 정관 예우받은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즉각 총리 지명을 처리하시고 그리고 밀실에서 김기춘이하고 꿍덕꿍덕 해가지고 총리 후보자 지명하지 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문창극이라니 도대체 들어본 바가 없다. 깜짝 놀랐다. 이런 반응 듣지 말고 아니 야당한테 귀를 열지를 못할 망정 여당 내부에서라도 좀 귀를 열어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한 뒤에 총리 후보자를 국민 앞에 내놓기를 제3지사 당부드립니다. 이런 당부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선거로 그 부정선거였던 어떻든 선거로 뽑힌 박근혜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이런 부탁을 해야 될지 회의가 듭니다. 정말로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오늘입니다. 돌석자의 기둥주 홍석주 기둥이 되는 돌이라. 이름도 멋있어. 세모 언니 꿈 깨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게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가짜 수강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됐고! 난 저 변태랑 경찰서 가야겠어요. 가서 조서 쓰고 낱낱이 죄를 까봐야겠어요. 셋 다 같은 부시원? 소가! 큰일 났어! 정무가 너랑 나랑 빨리 들어오래. 국민라디오 6월 드라마 무지개 도둑 매일 오전 11시 40분 여러분의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 울주급 온산읍 덕신리의 산솔별 아빠님 조언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카디건 웨스트 라파이에트 USA 미국이네요. 예, 미국에 계신 윤연희님 조언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삿바다. 삿바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아이의 아빠라는 뜻입니다. 정말 요즘 보기 드문 애국가죠. 애국자가 아니라 자자는 뭐 놈자자 나쁜 뜻이라고 하니까 요즘 가자를 씁니다. 그래서 애국가십니다. 조합원이기도 한데요.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1인 시위에 피켓에 보니까 NLL 대하록 앵무새 발언 김무성, NLL 대하록 유출 서상기 권영세 남재준 외 5명 무혐의 처분, 정무는 약식 기소라고 써놓고 웃기고 자빠졌네 라는 1인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조합원이십니다. 청와대의 문창극 발언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론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반응이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해피 DDONG 한글로 하니까 해피똥이 되네요. 해피똥님 오늘 1년치 사용료 입금했다고 게시판에 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윤상현 박근혜를 누나라고 부른다고 알려진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본인은 어떻게 뭐 부인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알려지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는 그 윤상현 사무총장 됐죠. 새누리당. 아주 친박들로 다 그냥 도배를 하더라고요. 새누리당도. 그 윤상현 사무총장이 문창극에게 실드를 쳤습니다. 정치인이 마음껏 말하듯 언론인도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니냐. 말 몇 마디로 생각을 규정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런 식이라면은 왜 제가 팟캐스트에서 얘기한 거를 그 황우여 씨는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저 벌금 700만 원밖에 합니까?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좀 전해주십시오, 윤상현. 그리고 몽꽁이님은 CBS 출금 장구가 없어서 지난달 출금이 안 됐는데 이번 달에는 한 달쯤은 빠졌다. 사무국에 전화했더니 소급 적용이 안 된다. CMS 출금을 개선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CMS 출금을 개선하려면은 그건 법을 바꿔야 됩니다. 예. 지난달에 장구가 없어서 출금이 안 되면은 이번 달부터 출금되고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의 이와 같은 관심, 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경기도에서 남경필의 연정실험 주목을 끕니다. 물론 남경필이 오렌지스러운 삶의 형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늘상 당시 한나라당의 계획파로 자임하면서 실제 계획은 전혀 안 하는 입으로만 계획을 외쳐왔던 그런 전력 때문에 남경필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와 같은 그야말로 고집불통의 야당을 개무시하고 그리고 마이웨이만을 외치면서 심지어는 국민의 뜻마저 외면하고 오로지 일베스러운 인간들만 그들의 입맛에만 맞추는 박근혜의 행태를 보면서 남경필의 연정실험은 그나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한겨레도 주목되는 경기도 연정실험이라는 사설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짚고 있습니다. 남경필 너무 비웃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죠. 경기도 지방정부의 연정 방안을 놓고 여야가 12일 정책협의회를 연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사회통합 담당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에게 넘기겠다고 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협의부터 하자고 역제안을 하면서 첫 모임이 성사되게 됐다. 신선하고 의미 있는 시도다.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그 비율을 갖다 정확하게 못 챙겨봤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 아마도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 숫자가 더 많은 모양입니다. 말하자면은 여소야대인 거죠. 경기도 정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야당의 협조 없이 도정 운영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남경필 이런 시도 의미 없지 않습니다. 옛날 오세훈이를 보십시오.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됐을 때 서울시 의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니고 그때는 민주당이었죠. 민주통합당의 더 많은 역시 여소야대였습니다. 오세훈은 그러나 그야말로 박근혜식으로 밀어붙이게 하면서 결국 무상급식 뜻대로 안 되니까 무상급식을 폐지하겠다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예산 안 주니까 시의회에서 제동을 거니까 결국은 무상급식 가지고 재신임을 받겠다면서 했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정상적인 정치를 하는 것 자체가 최소한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그런 바운더리 내에서는 신선한 겁니다. 예, 그래서 한겨레신문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계속 들어봅시다. 경기도의 연정 움직임은 정치 현안마다 사사건건 대립해온 여야의 색다른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인천과 경남 등지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지방연합정부는 야권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선거 공조의 연장선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연정 움직임은 과거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사사건건 대립해왔고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에서도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서로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비추어보면 신선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도 없지는 않습니다. 남경필 당선자의 대선 행보를 위한 이미지 정치라는 지적도 있고 실권이 별로 없는 부지사 한 자리 야당이 내준다고 연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경필이 대선 행보로 그거 한다면은 이미지 정치 한다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남경필이 사실 여권은요. 김문수라든지 김무성이라든지 정몽준이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대선 주자 반열의 앞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로 당선된 남경필 그리고 제주지사긴 합니다만 원희룡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야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렇게 해서 대선 주자의 반열에 올라선다면 그것 또한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야당이 반성해야 돼요. 지금 야당이 반성해야 됩니다. 항상 야당이 주장해야 될 것을 먼저 여당이 주장하는 이런 식의 그야말로 주도권 상실 벌써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수를 치고 그리고 뭔가 의미 있는 행보를 하는 것, 그 결과가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선다고 해서 이미지 정치라고 비난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남경필 당선자는 불과 0.8%포인트 격차로 당선됐다. 도의회 의석 분포도 50대 78로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도지사로서 원활한 도정을 이끌어가려면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처지다. 네, 여기 뒤에 나오네요. 도의회 의석 분포도 128석인가? 거기서 무수석이 있을 테니까 더 되겠네. 여하튼 새누리당은 50석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이 78석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기 위한 그 상징적인 행위로 정무부 부지사 인사권을 야당이 니들이 인선해서 주라. 그러면은 정무부지사를 야당 출신으로 임명한 다음에 도정을 같이 협의해서 여야 공조로 연정으로 이끌어보겠다. 이런 시도인데요. 정말 우리 정치에서는 의미 있는 그런 실험이 될 것 같습니다. 연정이 성과를 내려면은 인사배분보다는 공통정책을 만들어내는 일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정책연합은 도의시 한 채 인사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 야당의 반발을 사면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했는데 너무 인사 문제에만 몰두하다 보니 사실 여야가 연정을 하려면은 정책 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책적으로 선회를 해서 제주도의 전체를 밟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원희룡보다도 남경필이가 한 벌 더 앞서 나가겠네요. 여야 정책협의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처우 문제 등 선거 과정에서 양쪽이 모두 관심을 드러냈던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야당이 주요하게 추진했던 실질임금 문제도 논의석상에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을 추구하는 구동존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런 자세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다 보면은 합치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방정부의 연정에 현실적인 제약 많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양쪽의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절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남경필 당선자가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라고 한겨레신문의 사설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저는 남경필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식의 정책
연정의 시도 우리 정치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끝내면서 정말 생활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깨달았지만은 그리고 그 윗대가리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의 서로 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공존은 신뢰를 바탕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박근혜처럼 안 된다고 했더니 문창극을 내놓는 이런 식의 뒤통수 치기로는 도저히 연정 불가능합니다. 여야 정책 공조 불가능합니다. 남경필도 박근혜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정말로 진지한 자세로 박근혜가 뭐라고 하든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싶든 여야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다면 남경필 큰 정치인 될 수 있을 겁니다. 큰 정치인 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저 14대 국회 때, 13대 국회 때죠. 초선 의원인 국회의원 4명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여소야대 황금문화의 사당 체제에서 제가 노동위를 담당하고 있었는 노동위 출입기자였는데 국회 노동위, 지금은 뭐 환경노동위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때는 노동위였습니다. 출입기자였는데 그때 초선 의원으로 얼굴을 내밀었던 통일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인재 의원과 노무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민주당에 또 2명이 있었습니다. 이상수 의원과 이해찬 의원이었습니다. 이인재는 결국은 온갖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피닉제가 됐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해찬 총리 총리가 됐습니다. 큰 정치인들도 그 첫 출발점 미약한 겁니다. 남경필 그동안 그 전력은 별 볼 일 없습니다마는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여야 진정한 연정 실험을 한다면은 큰 정치인 못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문창극에 가려져서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어제 제가 IMPT 글을 통해서 이병기가 어떤 인간인지 절대로 국정원장 돼서는 안 된 인간이라는 점을 누누이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만평을 보니까 김기춘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총리로 낙점했어요. 그랬더니 야, 이 인간은 니 때문이야 라고 이병기한테 얘기하는 그 만평이 있었는데요. 절대 이병기에 대한 관심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참극이 된다면 이 병기야말로 이 변기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병기의 전력을 보면은 97년 북풍 사건 그것도 일종의 국정원의 대선 개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안기부의 대선 개입이었죠. 거기에 그 주역으로 활약을 했고 또 이해창 특보 시절에는 이인재를 꼬드기면서 야 선거등 좀 해라 라면서 5억을 전달한 그 전달 책임을 했다는 이런 사실들 이런 인간을 하필이면 콜라도 어떻게 이런 인간들을 국정원장으로 낙점하는지 정말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상태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하는 행보들을 보면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유병헌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어쩌고 하니까 결국은 정말 대한민국 관료 조직들의 총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유병헌 잡는데 국민 총동의원 내리냐?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기독교 복음침례회의 본산인 경기 안성 금수원을 다시 수색했다. 지난달 21일 금수원에 처음 진입한 이후 3주일 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를 강도 높게 질책하자 서둘러 재진입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전 회장은커녕 그의 도피를 돕는 것으로 알려진 두 여성의 신병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정권 봐주기에는 그토록 유능하던 검찰이 유병헌 수사에선 왜 그렇게 무능한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정권 봐주기에는 그토록 유능했던 검찰, 유병헌 수사에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우리는 검찰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라고 봅니다. 유병헌 수사는 원칙도 전략도 없이 무조건 잡고 보자는 식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박근혜에게 쏠리는 국민들의 비판, 그 여론을 해석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유병헌이를 잡아들이자고 잡아 족치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 만에 그 유병헌이 일가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인천지검에 지시를 했습니다. 김진태 총장이 줄곧 강조해온 환부만 드러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라는 원칙과 전혀 거리가 먼 지시였습니다. 정부로 향하는 화살을 돌리기 위한 희생양 찾기라는 비판 당연합니다. 내사수사 그치지 않고 시작된 기획수사가 성공적일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수사를 하려면요, 내사 단계에서 철저하게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공개적으로 수사할 때는 잡아들이는 것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내사 없이 바로 수사에 들어가니까 뭐 아는 게 있어야 뭐 잡아들이든가 말든가 하지. 유병헌이가 지금 외국에 가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검찰 몰라요. 그야말로 정권 봐주기 수사에는 그토록 유능하던 검찰이 이런 실질적으로 뭔가 근거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렇도록 무능한 꼴을 보이는 박근혜 검찰. 쪽팔립니다. 쪽팔려. 검찰은 측근들만 줄줄이 잡아들였습니다만 정작 유병헌과 그 장남 대균이 소재 파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근거할 때까지는 퇴근도 하지 않겠다라며 결의를 과시했지만 연이은 뒷북수색으로 망신살만 뻗치고 있습니다. 유병헌 일가는 검경을 비웃듯 도주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질책이 계속되자 정부 부처들 그야말로 총력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군에서 밀항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랄하고 있고, 안전행정부는 내일 임시반상회를 개최한다고 더 지랄을 합니다. 이건 정말 지랄 수준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과정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원인 복합적으로 얽혀있고 그 단계마다 책임져야 할 행위자들 한둘 아닙니다. 유병헌 일가에 대한 수사는 전체 수사의 한 갈래일 뿐입니다. 이준석 선장과 유병헌 전 회장이 책임질 몫이 있듯이 정부 역시 책임질 몫이 있는 겁니다. 유병헌 체포에 국민을 총동원하는 듯한 정부 대응 그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검경은 조속히 유병헌을 검거하고 정부는 진상규명 및 피해자와 가족을 보도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도 마칩니다.